외출을 하면 눈물을 흘린다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눈물 흘림증이라는 게 있던데 이게 뭘까요? 네, 안과에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다루는 분야인데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상황하고 상관이 없이 눈 속에 늘 눈물이 많이 고여 있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흐르게 되는 거죠. 눈물 흘림증의 원인은 뭘까요? 눈물 흘림증이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일단은 분비가 많은 경우에도 눈물이 고일 수 있고요. 분비는 적당한데 내려가는 길이 쉽게 말하면 물이 고였을 때 하수도가 막혀 있으면 물이 고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물이 빠지는 길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분비가 늘어나는 경우는 찬바람 자극이랄지 빗자극이랄지 내지는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경우에도 눈물이 늘어나게 되니까 생성이 그런 경우에도 고일 수 있고, 반대로 생성은 정상적인데 빠지는 길이 좁아져 있거나 또는 특정한 노화뿐만 아니라 약물 내지는 어떤 외상에 의해서도 내려가는 길이 좁거나 막힐 수 있고, 이때도 눈물이 좀 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외출 시에도 눈물이 더 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출을 하게 되면 실내보다 빗자극이 강하고 찬바람 자극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성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눈물이 당연히 고이는 양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 상황에서 눈물이 빠져나가는 길, 결국에 배출구가 또 좁아져 있게 되면은 더더군다나 고여있는, 많이 분비된 눈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눈물이 계속 고여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고인 눈물이니까 염증이나 어떤 오염이 쉽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눈곱이나 고름 같은 것들이 외출할 때 특히나 더 분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을 아주 상세히 해주셔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해가 쏙쏙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질문을 하나 더 뽑아볼까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눈물 흘림증 수술하고 나면 오히려 건조증이 심해지지 않을까요? 네, 종종 진료를 보면서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눈물 흘림증은 쉽게 말하면 내려가는 눈물 길을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드리는 게 대부분인데, 첫 번째는 내려가는 눈물길 막힌 부분을 개통을 시키고 거기에 실리콘관이라는 관을 삽입을 해서 내려가는 길을 다시 뚫릴 수 있게 도와주는 수술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길이 너무나 많이 막혔거나 염증이 심하면 나의 눈물길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길을 사용하지 않고 그 길을 우회해서 새로운 눈물길을 만드는 수술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배출되는 길을 다시 재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수술 전부터 안구 건조증이 있지 않는 이상은 다시 이걸로 인해서 수술로 인해서 건조증 증상이 생기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안구 건조증이 있었는데 내려가는 길이 막혀서 눈물이 고여있던 분들은 수술이 하고 나서 원래 건조증이 있었으니까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고요. 건조증이 없던 분들은 이런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안구 건조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눈물 흘림증의 원인으로 또 안구 건조증이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눈물 흘림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안과에서 정확히 좀 진단을 받아보고 검사를 해서 눈물 흘림증의 원인이 건조증이라면 이거에 대한 치료가 진행되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성형 분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 답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자, 어떠셨나요, 원장님? 네, 같은 범주라고 하더라도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증상은 천차만별이고 치료법도 다 다를 수 있는 게 안성형입니다. 그래서 꼭 안성형 전문 클리닉에서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에 따라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번안과 원장 최현진이었습니다. 더분안과 원장 서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